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유나이트에서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유니티 2026년 계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향후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 계획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구매 결정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이슨 맨이고요. 유니티 엔진 제품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로드맵 발표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범위를 다룰 예정입니다. 작년 GDC나 유나이트에서는 보통 유니티 엔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엔진을 다루면서 동시에 다양한 솔루션까지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프로덕션 검증팀의 리더인 크리스 하든 있으시고요. 그리고 제임스 스톤은 플랫폼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람버드 카라마니제데는 엔지니어링 그룹의 리더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로드맵을 개발, 배포, 성장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유니티 개발 과정에서 변화된 것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프로덕션 검증, 품질, 코어 스탠다드에 대해서 크리스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입니다. 유니티에서 프로덕션 검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최고의 제품 출시하려면 직접 게임 만들어 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스위치 2 플랫폼의 론치 타이틀로 서바이벌 키즈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 Chambers, 스턴락, 그리고 키네틱 게임스와 같은 곳들과 협력을 하여서 저희의 프로덕션 검증 더 강화했습니다. 이 PV는 이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툴, 런타임, 서비스를 실제로 출시하기 전에 더 고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은 모든 제품팀이 그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디자인, 아티팩트를 실제 프로덕션 팀, 프로덕션 환경에서 반드시 검증한 후에 출시한다라는 겁니다. PB팀은 제품팀을 프로덕션팀 그리고 코드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프로덕션 검증 파트너와 프로젝트를 추가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유니티가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 전반에서 검증할 것입니다.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내부 프로그램에서는 제품팀을 유니티 스튜디오 프로덕션 그룹, 유니티 컨설팅 그룹과 연결하고요. 외부 파트너 프로그램인 파트너 카운슬에서는 제품팀을 여러분 같은 외부 파트너들과 연결합니다. 미팅을 통해서 피드백 요청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얼리 액세스 진행합니다. 코드 쉐어링을 통해서 제품팀이 프로젝트에 접근을 해서 다양한 해당 기능을 넣어보고 안정성이나 회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다양한 유스 케이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덕션 피트니스라고 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릴리스 이전에 해결하는 것이죠.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QA 툴과 프로세스에 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문제 탐지 능력을 향상시켰고 수정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내부적으로 발견되는 이슈 비율을 60에서 70%로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보통 고우선순위 회귀 이슈에 수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43% 단축하고 또 회귀 이슈 누적 양도 54% 감소시켰습니다. 출시 전에 더 많은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작은 잘 통제된 릴리스를 통해서 공식 릴리스를 개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유니티 6 릴리스 계획 말씀드립니다. 지난년 10월에 LTS 6.0을 출시했고요. 지금까지 600만 번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LTS 릴리스는 정기적인 패치를 통해서 성능 개선, 버그 픽스, 보안 패치, 플랫폼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버전들 사이에는 새로운 기능 포함된 지원 업데이트 제공하는데요. 디폴트 플러스 렌더링이 6.1에서 그래프 툴킷이 6.2에서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버전들 사이에서 나오는 버전들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업데이트 지원됩니다. 다음 LTS가 나오는 것 아마 6.3이 될 것이고요. 몇 주 후에 나오죠. 그리고 2026년에 분기별 지원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제공되고 6.7이 다음 LTS가 됩니다. 이런 규칙적인 주기를 통해서 품질 높이고 또 프로젝트 업그레이드의 노력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문제를 보고하기 전에 저희가 문제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6.2에서 도입한 디벨로퍼 데이터 프로그램 덕분인데요. 이런 디벨로퍼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 수집 기준으로 삼아서 데이터 처리 주체의 역할로 문제 발견을 위한 핵심 신호들을 받아봅니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플레이어 동의와 데이터 제어가 매우 신중하게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한 곳에서 관리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엔진 진단 기능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서 품질 이슈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고 이건 언제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설정도 원격으로 필요에 따라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의 품질 지표를 추적을 하고 새로운 ANR 신호를 활용을 함으로써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합니다. 6.3부터는 더 고도화된 진단 기능 제공됩니다. 새로운 엔진 진단 기능을 통해서 과거 클라우드 진단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제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얼럿이나 사용자 정의 로깅, 브레드크럼, 이슈 집계 등의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6.4에서는 대시보드가 더욱더 풍부해진 그래프, 고급 필터링, 실행 가능한 지표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 기능과 분석 기능 통합해서 더 유용한 신호 제공합니다. 이 신호들을 프로파일러도 가져오고 크래시리틱스나 구글 플레이 콘솔이나 유니티, 스택 트레이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벨로퍼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LTS 버전인 2022와 6.0에도 확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게임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버전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직접 활성화하셔야 됩니다. 6.4부터는 데이터 모델을 사용을 하여서 여러 데이터 소스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설정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됩니다.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추가하고 확장 IAP 런타임 엔진에서의 더 많은 내부 신호 그리고 서드파티 데이터 소스 더욱더 추가될 예정에 있고요. 플레이어가 게임을 발견하고 머무르고 또 지출하는 전체 경로를 이를 통해서 더욱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이슨에게 넘겨서 전체적인 생태계 경험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니티 엔진 생태계 너무나 훌륭하죠. 광범위한 생태계 툴로 엔진을 거의 모두 프로젝트에 맞게 확장 적응시킬 수 있습니다. 익스텐션 가장 많이 찾으시는 곳 SS토어인데요. 최근에는 더 많은 배포 환경, 배포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연성 측면에서는 분명 장점이 있지만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죠. 어떤 커스텀 레지스트리에서 가져온 패키지가 정말 이게 맞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유니티 코어 스탠다드를 도입했습니다. 패키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워크플로우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하는 기준이고요. 서명된 패키지를 통해서 또 투명한 메타데이터 포맷을 통해서 버전 충돌 해결이나 디버깅보다는 더 빠른 빌드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6.3부터는 패키지 서명 지원을 위한 툴을 도입합니다. 패키지 퍼블리셔에서 서명을 권장해서 사용자들이 게시 후에 패키지 변경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 매니저에서 서명 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이 확장 기능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의 출처가 검증이 되고 패키지가 서명되어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표시로 나타나고요. 패키지가 서명은 되어 있지만 출처가 커스텀 배포라면 이 상황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고 추가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배포 방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미서명 패키지를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류와 경고 표시로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최종 선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출처가 검증된 서명 패키지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유니티가 직접 서명한 패키지, 여러분의 조직 구성원이 서명한 패키지, 그리고 유니티가 서명 주체를 검증한 패키지입니다. 이것이 SS토어에서 구현될 새로운 배포 방식이고요. 2026년 초부터 SS토어 퍼블리셔들이 UPM 포맷으로 확장 기능을 배포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니티가 서명 주체를 검증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정보를 패키지 매니저에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SS도어 퍼블리셔들은 강력한 버전 관리, 의존성 관리, 그리고 UPM 포맷의 여러 장점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QR도 한번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SS토어에 패키지 관리 기능 개선도 있습니다. 새로운 어서링 플로우를 통해서 현재 베타 단계에 있는데요. 여러 개의 모듈화된 패키지를 하나의 제품 내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빌트인 툴로 패키지에 서명하고 버전과 의존성을 정의를 해서 호환성 관리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네, 이제 로드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보겠는데요. 빠른 개발, 어디에나 배포, 게임 성장입니다. 네, 우선 개발 부분입니다. 유니티 허브는 UI가 새로 정비되고 또 설정이 확정되면서 다양한 품질 개선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알림 기능 추가되었고 많은 기능이 곧 제공될 예정에 있는데요. 커스텀 프로젝트 템플릿 기능으로 워크플로우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외에도
초기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험할 수 있도록 빌딩 블록 요청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빌딩 블록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능 통합을 수정 확장할 수가 있고요. 이미 이런 빌딩 블록들 SS도어에서 가용합니다. 6.3 출시와 함께 유니티 허브에서 새로운 멀티플레이어 템플릿도 제공됩니다. 멀티플레이어 FPS 템플릿에서는 엔티티와 게임 오브젝트 간의 브리지를 제공을 해서 넷코드 for entity를 사용을 하고요. 멀티플레이어 third person 게임 플레이 템플릿도 빌딩 블록을 게임 플레이 서비스와 함께 제공을 하고 또 이것도 넷코드 for 게임 오브젝트 기반입니다. 버전 컨트롤 역시 인에디터 경험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에디터 툴바가 재설계되어서 프로젝트 상태 확인과 주요 작업 실행이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하이라키 창에도 클릭 가능한 버전 관리 기능이 있어서요. 아이콘으로 씬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워크플로우 개선되어서 브랜치 전환, 버전 비교 쉬워졌습니다. 에디터 좀 더 볼까요? 전반적인 경험 개선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6.3에서는 드디어 메인 툴바를 커스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엘리멘트 숨기거나 표시하거나 재배치할 수가 있고요. 6.4에서는 에디터 스태츠 윈도우가 추가되어서 중요한 성능 지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리드와 스냅핑 컨트롤이 있어서요. 더 명확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재설계가 되었습니다. 에디터의 검색 기능도 6.3에서 크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백엔드인 LMDB가 에셋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사용이 되고요.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 성능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저희가 씬 하이어키 윈도우 전체를 UI 툴킷을 사용을 해서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오브젝트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편의 기능인 오브젝트 타입 표시, 커스텀 칼럼, 그리고 마침내 가로 스크롤 지원까지 제공을 합니다. 향후 업데이트에서는 통합 검색 경험을 전체 에디터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UI 툴킷 좀 더 보겠습니다. 그동안 몇 가지 개부로 인해서 이걸 게임에 적용하는 게 좀 어렵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많이 요청하셨던 것이 월드스페이스 UI 였는데 이것은 지난 여름 6.2에서 이미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6.3에서는요. 그 외에 많은 요청들이 반영이 되어서 커스텀 쉐이더, 필터, 그리고 벡터 그래픽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다른 편의 향상 기능들도 있는데요. 이미지 컨트롤용 신규 UI 있고요. 그리고 일관된 레이아웃 유지를 위한 화면비 속성, 그리고 플랫폼 확장을 위한 신규 API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접근성 지원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니티 애플리케이션 더욱더 포괄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6.3에서는 기존의 모바일 화면 읽기 지원을 데스크톱 플랫폼인 윈도우즈와 맥OS까지 확장을 하고 인터페이스 구조 해석 기능과 화면 읽기 스크롤링 기능도 접근성 지원을 위해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UI 툴킷 다음 단계입니다. 더 많은 툴을 통해서 복잡한 애니메이션, 씬 오더링, 그리고 더 견고한 프로파일러 워크플로우, 그리고 커스텀 쉐이더, 벌텍스 데이터 지원 추가할 것입니다. 네, UI 툴킷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많은 게임들이 UGUI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성공한 게임 정말 오랫동안 살아남죠. 그리고 많은 유니티 게임들이 수년간, 수십 년간 계속 라이브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커뮤니티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GUI에 대한 지원 확고하게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6.0 세대 동안 UGUI의 품질 향상, 성능 개선,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 지원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저희의 프로덕션 검증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서 저희 유니티가 만든 서바이벌 키즈에서도 UGUI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편의 기능 개선의 기회를 많이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성능 변목도 파악을 해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텍스트메시지 프로와 어드레서블 통합을 더욱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현재 코어 엔진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 중에 있습니다. UGUI가 오늘날 대다수의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게임의 UI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GUI에 대한 개선과 지원 계속 이어질 것이니까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툴킷 실험 버전에 대해서도 피드백 많이 주셨는데요. 지난 여름 유니티 6.2에서 제공되었습니다. 이제 옵션 제공인 패키지에서 벗어나서 유니티
에디터의 코어 모듈로 이동하게 되고요. 아마 6.4부터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프 툴킷이 노드 기반의 편집의 디폴트 프레임워크가 되고요. 또 6.4 이후에는 수직 포트 지원, 코드 통합 생성을 위한 API 그래프, 그리고 추가 노드 커스텀 추가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그래프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유니티 6.3에서는 쉐이더 그래프가 출시된 이후로 가장 큰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래픽 기능을 확장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통합 템플릿 창에서 각각에 대한 템플릿이 제공이 됩니다.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해서 커스텀 UI 지형 그리고 스타일라이즈드 쉐이더를 단 한 줄의 코드 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올해 빠르게 이어진 6.1, 6.2, 6.3 릴리스에서 계속해서 쉐이더 그래프의 중첩 속성 8개의 UV 좌표 액세스 그리고 더 많은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당연히 끝이 아니죠. 6.5가 내년 여름쯤에 나올 텐데요. 스텐실 설정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VFX 그래프도 GPU 이벤트 인스턴싱 지원과 여러 UX 개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픽 성능 향상을 위한 저희의 노력, 코어 그래프 파이프라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6.3에서는 런타임 변형을 가진 배치 렌더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렌더러 쉐이더의 사용자 값을 할당을 하고 여러분의 쉐이더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군중을 렌더링하면서 다양한 변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메타와의 협업을 통해서 6.3에서는 XR에 최적화된 온타일 포스트 프로세싱을 제공을 합니다. 톤 매핑, 컬러 그레이딩, 그레인, 비네팅, 그리고 VR 효과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GPU 레지던트 드로어의 성능을 또 개선을 해서 그림자 처리, GPU 컬링을 최적화할 것입니다. 6.2에서는 아주 빠르고 간결한 워크플로우로 메쉬와 스킨 메쉬의 LOD를 자동으로 생성 관리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LOD 시각화와 확장성에 대한 제어를 확대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새로운 데스메이션 알고리즘을 통합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그 아웃풋에 대한 제어를 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기능으로 기본 LOD를 손쉽게 생성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를 완전하게 컨트롤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기능 넘어갑니다. 유니티 6.3에서는 라이트맵 제작이 엑스애틀러스 UV 패킹과 새로운 통합 레이 트레이싱 API의 로우 레벨 제어 덕분에 한결 더 쉬워졌습니다. 플랫폼 전반에 걸쳐서 조명 품질을 확장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서요. 모바일에서는 블룸 성정을 개선을 하고 URP에서는 스크린 스페이스 반사를 추가를 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요. 완전히 동적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Surface Cache GI 기능을 통해서 URP에 개발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접 조명, 동적 환경, 그리고 절차적 콘텐츠, 런타임 파괴 등에서 가장 선호하는 솔루션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의 그 통합 작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6.3부터 렌더 그래프가 모든 SRP의 공동 백엔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능이 파이프라인 간의 공유가 가능해졌고요. 또 다른 예시는 바로 크로스 파이프라인 업스케일링 프레임워크의 도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드파티 업스케일러를 그래픽 파이프라인 전체에 대해서 여러 타겟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에서 그 예시를 보셨습니다. 6.1에서 인풋 시스템 패키지가 모든 신규 프로젝트의 디폴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권장될 것입니다. 이 패키지는 6.3에서 더더욱 개선이 되었는데요. 지연 감소되었고 그리고 인풋 재바인딩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재바인딩 샘플은 지원되는 게임 플레이 중 플레이 입력을 시각화하는 UI를 모든 지원 디바이스에서 개선합니다. 여전히 3D 게임 플레이의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요. 물리 백엔드 스왑을 6.4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양한 물리 엔진을 유니티와 통합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동일한 6.4에서 유니티 피직스 디렉트 솔버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솔버는 종종 복잡한 물리 퍼즐이나 물리 기반 상호작용을 만들 때 한계가 있었는데요. 디렉트 솔버를 통해서 게임 플레이 인터랙션의 경계를 확장하여서 더욱더 복잡한 상호작용, 실제 물리를 포함하는 것 가능케 해드립니다. 유니티 점점 더 멀티플레이 기능도 쉬워지고 있습니다. 6.3에서는 빌딩 블록 기반으로 빌트인 로비와 매치메이킹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에디트 툴 멀티플레이어 플레이 모드를 통해서 6.3에서 더욱더 발전하여서요. 시나리오와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여러 인스턴스를 지원합니다. 멀티플레이어 플레이 모드는 이제 엔진의 코어 모듈로 더욱더 깊게 통합이 되어서 단축키와 API로 워크플로우 훨씬 더 간소화되었습니다. 네코드 for 엔티티도 클라이언트 호스트 게임에서 더 복원력이 좋아졌습니다. 6.3에서 함께 출시된 호스트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덕분에 호스트가 연결 끊기거나 연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세션 내에 다른 플레이어에게 호스트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파일러 모듈을 통해서 시각적인 디버깅 툴로 훨씬 더 디버깅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된 네코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네코드 for Entity 고급 기반 하면서 동시에 게임 오브젝트 게임 플레이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치메이킹도 훨씬 더 고성능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꾸준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제어권, 더 높은 가시성, 그리고 커스텀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향상된 오브저버빌리티 도구를 통해서 모든 단계를 추적해야 할 수가 있고요. 공정성, 속도, 플레이어 만족도를 위해서 규칙을 정교화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백필링 지원되는 커스텀 매치메이킹 로직 만들 수가 있고요. 팀 밸런싱이나 게임 니즈에 맞춰서 여러 가지 세션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턴 기반의 멀티플레이어를 위한 솔루션 강화하기 위해서 또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코드 서비스를 대폭 업그레이드를 해서 카드, 퍼즐, 방치형 게임 등에서 필요한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서 바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다양한 게임 백엔드 기능들을 더욱더 일관적인 워크플로우로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소셜이나 라이브옵스 기능을 훨씬 더 빠르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빌딩 블럭에 리더보드, 업적, 플레이어 계정을 바로 프로젝트에 통합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고요. 게임 백엔드의 제이슨 스키마가 추가가 되어서 트랜잭션 전반에 걸쳐서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웹 기반의 외부 서비스 연동을 지원해서 게임 백엔드를 서드파티 생태계 솔루션들과 쉽게 확장하고 또 필요한 크레덴셜을 시크릿 매니저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2D 그래픽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에서 2D 렌더러는 메쉬 렌더러와 스킨드 메쉬 렌더러 컴포넌트를 2D URP 워크플로우 안에서 지원합니다. 3D 요소를 2D 게임 안에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가 있고요. 2D 라이트의 영향을 받고 스프라이트 마스크와 상호작용하고 스프라이트와 함께 정렬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API와 전용 인젝션 포인트를 2D URP 그래픽 파이프라인에 제공을 해서 렌더링을 확장,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가능성 열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D 라이트가 프리포스트 프로세싱 패스 추가해서 2D 게임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타임의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초에 있었던 6.1에서 에스프라이트 임포터가 타임맵 제작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프라이트 임포터를 타일셋 모드로 가져오게 되면은 필요한 모든 유니티 타일맵 자산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스프라이트 시트, 타일 팔레트, 자동 레이아웃 등을 바로 만들어서 펜 작업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6.3에서는 스프라이트 애틀라스 애널라이저 툴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흔한 이슈를 식별하는 빌트인 리포트로 비효율을 찾아냅니다. 이 도구는 유니티 스튜디오 프로덕션의 작업을 엔진에 통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엔진 개발을 프로덕션 베리피케이션 PB를 통해서 가속화하는 좋은 예입니다. 프로젝트 내에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커버리지, 소스 텍스처, 압축 데이터, 아틀라스 페이지 수, 낭비된 공간, 스프라이트 개수 등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6.4에서는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런타임 API를 도입을 해서 동적 혹은 절차적 콘텐츠에 대한 아틀라스 전략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런타임 시 훨씬 더 많은 유연성과 더 높은 복잡도를 성능 저하 없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2D 본 기반 애니메이션도 6.3에서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2D RK 시스템은 이제 멀티 스레딩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잡 시스템 버스트 컴파일러 덕분에 훨씬 더 빨라졌고요. 그리고 스마트 캐싱 기술 특정 상황에서 로컬 최적화가 가능해져서 CPU와 GPU 모두에서 의미 있는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습니다. 6.4에서는 더 나아가서 AABB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수의 디테일한 캐릭터가 등장할 경우 병목이 되는 요소를 없앱니다. 고급 2D 기능을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로우 레벨 2D 피직스 API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박스2D 버전 3 기반의 새로운 API이고요. 개발자가 직접 컴포넌트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피직스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API는 게임 오브젝트에 종속되지 않고요. 잡스와 ECS 친화적인 데이터 구조로 병렬화를 지원을 합니다. 로우 레벨 2D 피직스 기능으로 아주 많은 객체로 확장 가능하고요. 아주 강력한 쿼리 시스템으로 복잡성에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컴파일러 최적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스트 1.8.25가 6.3보다 먼저 릴리스가 되었는데요. 벌스트는 CPU 아키텍처 간의 부동소수점 결정론을 지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멀티플레이어 게임 개발자분들께서 가장 꾸준하게 요청해온 기능이었습니다. 게임 플레이 전략 구현, 대역폭 절감, 그리고 지연 시간 단축, 클라이언트 모딩으로 치팅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ESC와 벌스트가 결정론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고 해도 유니티 전체의 결정론을 깨트릴 수 있는 요소가 여전히 있죠. 그래서 갤럭시 샘플의 결정론 버전을 준비를 하고 이것을 피직스와 넷코드에도 확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빌드 크기와 런타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AltCTP 컴파일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 중에 있고요. 웹과 모바일 플랫폼 지원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다양한 로드맵을 통해서 저희 유니티가 코어 엔진의 기반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바로 코어 CLI로의 전환입니다. 엔진 아키텍처에 정말 중요한 변경을 요구를 하는데요. 피드백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만 프로젝트 업그레이드가 좀 어렵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더 자주 밸류를 제공하는 겁니다. 고품질의 점진적인 릴리스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대부분의 혁신 프로젝트에서 주요한 아키텍처 변경을 점진적인 업데이트로 시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애니메이션 시스템이나 월드빌딩 워크플로우와 같은 야심찬 프로젝트는 잠시 중단했고요. 중요한 아키텍처 의존성을 좀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전체 엔진의 확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Core CLI로의 전환입니다. 모노.NET 솔루션을 대체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최신 C3용 VM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Core CLI를 마일스톤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것이고요. 내부 테스트 먼저 하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초의 Core CLI 기반의 테스트 플레이어가 이제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6.7쯤에 제공이 됐고 그 이후에 아주 신속하게 Core CLI 기반의 에디터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최신의 현대적인 .NET을 기반으로 하는 IL2 CPP 업데이트로 이어갈 겁니다. 엔티티와 게임 오브젝트는 마찬가지로 이제 점진적으로 그 변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6.4에서는 ECS가 저희의 코어 패키지가 되어서요. 훨씬 더 쉽게 활용하면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 이후의 업데이트에서 게임 오브젝트와 ECS 간의 트랜스폼 통합이 이루어져서 게임 오브젝트를 제어하는 최적화된 ECS 시스템을 게임 구조로 완전히 재설계할 필요 없이 바로 작성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단계가 완료가 되면 다음 단계로는 게임 오브젝트와 ECS 간의 커먼 ID 제공입니다. 이를 통해서 게임 오브젝트와 ECS 컴포넌트를 바로 붙일 수가 있어서요. ECS 활용이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다음 주제를 위해서 크리스 하든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슨. 네, 오늘 에이전틱 AI 툴들 또 소개를 드립니다. 이 에이전트들 공동 개발자처럼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의 개발팀의 일원처럼 개념에서 출시까지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을 세 가지의 핵심 축, 인프라, 컨텍스트, 워크플로우로 볼 텐데요. 우선 인프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이전틱 인프라는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하고요. 계획, 멀티스텝 처리, 도구 사용, 그리고 에이전트 간 협업을 지원을 합니다. 유니티 AI는 이제 프로젝트의 종속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 변경 예전보다 덜 위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디프툴과 Git 지원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반영하기 전에 모든 변경 사항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6.4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게임 컨텍스트가 제공됩니다.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인덱싱하고 에셋을 자동으로 분류해서 검색 가능한 날리지 그래프로 구축합니다. 컨텍스트 공유도 더욱더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요. 프롬프트에는 필요한 정보만 전달되고 복잡한 프로젝트에서도 에이전트가 과도한 정보에 압도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비주얼 인풋도 지원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에디터의 스크린샷이나 게임 씬을 에이전트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정확하고 관련성 높은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에이전트가 프로파일러 데이터도 읽을 수 있어서 성능 문제를 발견을 하고 최적화를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여러분들과 에이전트가 더 고성능의 게임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 플랫폼을 대상으로 출시할 때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또 전문가 역할의 에이전트들도 에디터 워크플로우에 직접 통합되고 있습니다. UI 빌더 에이전트는 텍스트 UI 툴킷 레이아웃 변환을 지원을 하고요. 새로운 QA 에이전트는 콘솔 로그를 모니터링해서 오류를 조기에 캐치를 합니다. 에셋 생성 기능을 채팅 인터페이스 안으로 직접 가져왔습니다. UI, 스카이박스, 3D 메쉬, 텍스처, 이펙트 등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워크플로우 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 훨씬 더 빠르게 프로토타입 만들고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발이었고요. 이제는 좀 더 많은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배포 부분을 위해서 제임스 스톤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스톤이고요. 유니티에서 플랫폼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1일차부터 고성능 런타임을 제공하는 겁니다. 플레이어가 어디에 있든지 게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저희가 런타임 자체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빠르게 이터레이션하고 퍼블리시를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는 25개 이상의 플랫폼에 하실 수 있도록 돕는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키노트에서도 보셨지만 유니티 6 최고의 버전으로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모든 플랫폼 전반에 정말 많은 양의 개선이 있어서 오늘 발표에서 다 다룰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개선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툴킷입니다. 저도 인디 개발자입니다. 첫 번째 멀티 플랫폼 출시를 준비를 할 때 각각의 이제 플랫폼의 ST를 어떻게 관리하고 타겟해야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많은 개발자들께서 특히 콘솔을 포함한 여러 플랫폼을 타겟팅할 때 겪는 문제입니다. 통합 코드 새로 쓰고 모든 SDK를 관리하는 것이 까다로운데요. 특히 필요한 지식이 NDA에 걸려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리 사실들을 지식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상용국 코드나 분기 처리나 기기별의 수동 테스트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래된 게임 새로운 플랫폼으로 옮길 때는 더 어렵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API 워크플로우를 통합을 하고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한 제작업의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지요. 저도 직접 겪어봤고요. 인증 몇 번이나 실패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플랫폼 툴킷은 이러한 공통 기능을 추상화하는 새로운 API입니다. 통합 코드를 한 번만 작성을 하면 어떤 플랫폼에도 플랫폼별 코드나 조건부 컴파일 필요 없습니다. 현재나 미래나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코드의 양을 줄이고 인증을 더 안정적으로 통과하고 더 많은 플랫폼에 손쉽게 게임을 출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상적인 워크플로우에 어떤 의미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툴킷을 사용하면 사용자 및 플랫폼 관련 워크플로우를 모두 에디터 안에서 직접 빌드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어치브먼트를 설정을 하고 데브킷이나 실제 디바이스 없이도 잠금 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UI 구축 검증을 사용자 변경이나 저장 중 스토리지 이슈나 예외 상황들에 대해서도 추가 빌드 없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새 플랫폼은 그냥 플랫폼 지원 패키지를 설치하기만 하면 바로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플랫폼 파트너사를 통해서 인증 준수, 프로덕션 준비성 이미 검증을 했고요. 샘플 프로젝트를 이미 엑스박스와 닌텐도 플랫폼에서 이미 인증 통과했고요. 출시까지 더 많은 플랫폼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단 몇 시간 만에 플랫폼 툴킷을 기존의 프로젝트에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플랫폼에 진출을 하고 더 안정적으로 인증 통과하고 더 많은 플레이어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툴킷이 6.3에서 출시될 때 저희가 인증 통과에 필요한 가장 일반적인 기능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캐퍼빌리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타겟 플랫폼에서 런타임으로 지원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 API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체 저장 시스템 더 이상 만들 필요 없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기능들을 계속 추가할 것이고요. 뭐가 필요하신지 여러분 피드백 계속 듣겠습니다. 출시 때는 대부분의 주요 플랫폼들을 지원을 하고 더 많은 플랫폼 앞으로 추가됩니다. 지금 플랫폼 툴킷으로 타겟할 수 있는 흥미로운 플랫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굉장히 중요한 콘솔 관련 날이었죠. 닌텐도 스위치2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유니티는 1차부터 지원을 제공을 하여서 스케일 스토리나 레고 보여저와 같은 훌륭한 게임들이 첫날부터 실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리 닌텐도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개발자들이 첫 순간부터 안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부터 공식적인 닌텐도 스위치2 지원이 6.0과 6.3에서 가능하고요. 앞으로 더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2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에도 신규 기능들이 포함이 됩니다. 게임 쉐어, 게임 챗, HDR, 그리고 TV를 위한 120Hz 4K가 있고요. 인풋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
하나나 두 개의 조이콘 2 컨트롤러를 마우스처럼 사용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게임 장르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프로덕션 검증, PB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플랫폼 팀은 유니티 스튜디오 프로덕션과 커나미와 협력을 해서 서바이벌 키즈 개발 전체 과정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다른 스위치2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 강화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닌텐도 스위치 2 이외에도 큰 론치가 있었죠. XR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XR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시기 맞이하고 있습니다. 혁신 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저희 유니티의 미션은 간단합니다. 몰입형의 공간 경험을 창조하기 위한 툴을 제공을 해서 차세대 컴퓨팅 경험을 정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7월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안드로이드 XR 지원을 출시했고요. 30개가 넘는 유니티 앱이 삼성이 새로운 갤럭시 XR 헤드셋을 출시했을 때 바로 론치가 되었습니다. 6.3에서는 더 많은 기능이 제공됩니다. 실시간 얼굴 표정 추적, 사전에 정의된 월드 오브젝트 감지, 그리고 자동화된 동적 해상도 조절을 통해서 몰입감을 유지를 하고 멀미를 방지합니다. 6.4에서는 3D 표면 재구성도 추가되어서요. 가상 객체가 더욱더 자연스럽게 물리적인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메타 퀘스트 개발자들을 위해서 6.3에서는 Environmental Raycast를 제공을 하고요. 룸 메쉬를 통해서 더 정확한 공격 인식, 더 정확한 컨텐츠 배치, 맥락 인지 게임플레이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더 빠른 포스트 프로세싱이 가능해져서요. 아름다운 HDR의 시각 효과를 프레임 레이트 타협 없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픈XR과 AR 파운데이션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서 통합된 멀티 플랫폼 XR 아키텍처를 제공을 합니다. 개발자들께서는 획기적인 컨텐츠로 차세대의 공간 경험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입니다. 유니티는 애플만을 다루는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iOS, tvOS, macOS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유니티의 애플 OS 글루 레이어인데요. 애플 OS API와 유니티를 연결합니다. 근데 이 레이어를 저희가 현대화하면서 스위프트로 재작성하고 API 업그레이드를 공개 API로 추가를 해서 훨씬 더 쉽게 라이프사이클과 플랫폼 액세스를 가능케 했습니다. 더욱더 빨리 자주 애플 생태계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iOS와 아이패드 OX용 실험 버전은 6.6에서 제공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생태계 파편화, 성능 변동성, 그리고 초기 로딩 속도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우선 목표는요. 안드로이드 시작 및 런타임 속도를 개선을 하는 건데요. Thin LTO 빌드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6.5에서 CPU 게임 바운드 성능 향상시키는 것부터 출발할 겁니다. 폴더블이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15의 엣지-투-엣지 스크린 등의 다양한 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Safe Area 아키텍처와 API를 업그레이드해서 모든 화면에 게임이 잘 적용되도록 합니다. 디렉트 C# API도 추가를 해서 폴더블에서 상태, 화면 오리엔테이션, 오클루전 등을 처리할 것입니다. 모바일과 데스크톱 개발자들이 또 가장 많이 요청해온 것이 HTTP2와 gRPC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점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서버 측의 부하를 감소하고 전송을 최적화하고 보안을 강화를 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양방향 스트리밍 가능합니다. 6.3 버전에서는 유니티 웹 리퀘스트가 모든 플랫폼에서 디폴트로 HTTP2 연결을 사용하도록 지원을 하고요.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그 서버를 지원을 할 것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다중 동시 요청에 대한 초기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서버 부하가 40% 감소를 하고 CPU 부하가 15에서 20% 감소했습니다. 6.5 버전에서는 저희가 유니티 웹 요청 API를 확장을 하여서 gRPC 설치 환경과의 연결 기능을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스트리밍 핸들러를 도입하면서 gRPC 구현이 전체 데이터 스트림을 완전히 제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모바일과 데스크톱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모든 플랫폼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이제 그래픽 개선 보겠습니다. 쉐이더 관리부터 보겠는데요. 6.3에서 새로운 쉐이더 빌드 설정을 사용하게 되면은 쉐이더를 빠르게 최적화해서 프로젝트 빌드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빌드 프로파일별로 이 설정을 재정해 하여서 빌드 시작과 런타임 성능을 손쉽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쉐이더 키워드를 원본 쉐이더 소스를 수정하지 않고도 쉽게 변환 제거할 수가 있고요. 포그 쉐이더 키워드를 동적 분기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쉐이더 빌드 시간을 URP로는 최대 45%까지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쉐이더 컴파일러 그리고 쉐이더 로딩 메모리 예전과 같은 추가 세팅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지원되는 빌드 프로파일 전반에 걸쳐서 권장 설정도 제공을 해서요. 더욱더 빠르게 빌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벌칸과 DX12의 사용도 크게 증가를 했죠. DX12가 이제는 윈도우에서 디폴트 그래프 API가 되었습니다. 성능 크게 올랐고 안정성 메모리 사용량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API로 게임을 출시해서 이던 게임스, 조 드로핑 기어 클럽, 언리미티드 3와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피드백이 6.2, 6.3 버전의 핵심적인 개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렌더링 끊김 현상 등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했고요. 훨씬 더 새로운 API를 통해서 사전 컴파일에서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타입 버퍼 정렬과 디바이스 필터링 기능 같은 새로운 최적화로 메모리 사용량도 크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구형 하드웨어에서의 안정성, 성능을 개선했거든요. 그래서 그래픽스 딥다이브 세션에서 상세한 내용들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빌드와 런타임 성능으로 넘어갑니다. 빌드 자동화 서비스를 개선을 해서 빌드 제공 속도를 높이고 그리고 전용 빌드 시간으로 인한 로컬 머신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새로운 기능으로는 대시보드 내의 빌드 실패 분류를 통해서 트러블 슈팅 더 빨라졌고요. 프리미엄 스토리지를 제공을 해서 증분 빌드 시간을 거의 58%까지도 부스트 디스크 덕분에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지와 보안을 새로운 보존 정책 컨트롤 기능을 통해서 더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런타임과 그 성능은 플레이어 경험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와 비용을 낮추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능 프로파일링의 복잡성을 줄이는 데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6.3에서는 새로운 프로파일러 개요를 추가를 했습니다. 간단한 통계 데이터 뷰가 프로파일러에 통합이 되어서 굉장히 쉬운 진입 지점으로서 최적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개선과 함께 프로젝트 오디터 패키지를 에디터의 코어 패키지로 함께 제공을 합니다. 프로젝트 오디터는 프로젝트를 스태틱하게 정적으로 분석을 해서 흔히 발생되는 오류와 문제를 찾아내고요. 트러블 슈팅뿐만이 아니라 최신 버전으로서의 업그레이드도 훨씬 더 쉽게 하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6.4 버전에서는 성능도구팀이 개발자 데이터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새로운 데이터 수집 지점을 추가를 해서 라이브 게임의 동작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도록 지원하고요. 6.5에서는 더 많은 도구 개선을 통해서 unknown, untracked로 표시된 메모리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라이브 게임의 성능은 패칭이나 업데이트 그리고 새로운 신규 컨텐츠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드레서블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빌드와 배포 문서화, 오류, 경고 메시지 개선에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이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100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에셋 번들에 대한 투자를 지속을 하여서 인메모리 풋프린트를 타입3 중복 제거를 통해서 6.3에서 더욱더 줄여드렸고요. 그리고 6.5에서는 타입3 추출 옵션을 추가하여서 다운로드 크기를 축소하고 기기 내에 공간 점유율을 낮출 예정입니다. 어드레서블을 위한 수업 가능 백엔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콘텐츠 전달이 더욱더 안전해지고요. 대여포 비용이 절감이 됐고 사용자들은 더 빠르게 저비용으로 게임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계속해서 게임에 인게이지를 하기 위해서는 게임 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라이브 게임 성장을 위한 발전에 대해서 램보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램보드입니다. 라이브 업스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디렉터이고요.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데 유니티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 언급되었듯이 개발, 배포, 라이브 서비스 운영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인게임 경제, 인앱 구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내 경제 운영을 라이브 서비스 게임 운영의 핵심 요소입니다. 저의 역점 분야이기도 하죠. 4년 전에 UGS를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당시에 게임 경제 관리 제품이 있기는 했지만 피드백 정말 뚜렷했습니다. 해당 제품 목적 부합하지 않는다. 너무 유연성이 없고 구식이고 유지 보수 어렵다라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스태커블 아이템을 구현하고 싶어도 불가능해서 이것을 화폐로, 커런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포션이 있는 게임을 가게 되면은 포션이 화폐가 되어버리는 식으로 거래와 구매의 모든 모델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초기의 요구사항은 그래도 분명했죠. 게임 내 경제 운영을 돕는 더 나은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점에 저희가 3년간 집중을 했습니다. 이것을 4가지 핵심 구성 요소를 보고 있는데요. 인앱 구매, 컨텐츠와 구성, 상태가 건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터레이션, 빌드 배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릴리스 관리 도구를 활용을 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게임 내 경제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가상화폐를 엄청나게 공급을 했는데 돈을 쓸 만한 충분한 컨텐츠가 없어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작업은 PB 최우선 방식으로 외부 스튜디오 그리고 사내 퍼블리셔인 슈퍼소닉을 통해서 수행을 해서 내년 발표 때에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인앱 구매의 새로운 시대를 또 맞이하고 있죠.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폐쇄형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추세 더욱더 지속될 것입니다. 최신의 규제와 입법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비자 직접 거래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마진도 높이면서 플레이어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랫동안 여러분들께서 지불해온 플랫폼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것이 게임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바일 개발자였을 때요. 게임들 워낙 마진을 적게 잡을 수밖에 없어서 그 당시에 20%를 안 냈다면 정말 그런 타이틀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제 제공업체와도 더 나은 요금을 협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제 제공업체를 바꿀 때 마찰을 줄여서 항상 최고의 요율을 확보를 하고 타이틀에 가장 적합한 결제 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유연한 결제 옵션을 플레이어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군별로 구매 기회에 다르게 반응을 하니까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 많이 넣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수익 누리고 마진 높이고 현재 환경에서 모두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앱 구매의 다음 단계를 도입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IP SDK는 구글과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추상을 해서 iOS SDK, 안드로이드 SDK를 각각 통합할 필요 없이 일관된 하나의 C# 계층 하나로 인앱 구매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철학을 대체 거래 프로세서나 웹 상점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단일 C# 인터페이스와 추상화된 백엔드 방식을 통해서 모든 공급자에 걸쳐서 표준화된 웹훅을 몇 가지만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 공급자의 SDK 복잡한 분기 코드 경로 다루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급자를 추가를 해서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더 많은 파트너십을 스프라이트와 코다 외에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께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근본적으로 더 나은 방식입니다.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고요. 거래 제공업체를 도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빌드를 배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엔드에서 그냥 기능 플래그만 키면 어떤 플레이어로 뭐로 타겟할지 지정하면 이제 다양한 업체들을 테스트를 해서 실제로 제일 맞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제품 카탈로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12개 각기 다른 대시보드로 오가면서 SKU를 업로드하고 플랫폼별로 인증을 기다리는데요. 이제 먼저 고 라이브가 되어서 웹샵이 플레이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상황 없어질 겁니다. 모든 것이 중앙 집중화되었고 API, 유닛 대시보드, CLI 그리고 에디터 자체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기존의 릴리스 관리와 자동화 도구 계속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모든 스토어 프론트에 동기화되기 때문에 실험과 세그멘테이션 통해서 플레이어별로 적절한 오퍼, 수익화 경험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자사 데이터로도 더 힘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사 데이터 보유하시고 있다면 이것을 매칭을 하여서 개발자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와 결합한 후에 다시 가져오셔서 타겟팅 리스트나 아니면은 자체 세그멘테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데이터를 통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판매 채널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스키마도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해당 데이터를 엑스포트해서 내부 데이터와 결합하는 것 훨씬 더 쉬워지는 것이죠. 전체 소스에서 수익 구매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고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IPA와 관련해서도 지난 몇 년간 스튜디오로부터 안정성이 부족하다라는 피드백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의지를 다져서
인앱 구매 패키지와 SDK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화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아키텍처 개발 지난 몇 년간 IAP5를 통해서 매진해 왔는데요. 더 안정적이고 유연해졌고 플랫폼 내부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류 메시지 제공, 전반적인 코드 워크플로우 개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저희에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버 측 거래 및 영수증 검증 기능 추가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 5번 직접 반복 코드를 작성했어야 됐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웹샵 지원을 위해서 이것을 확장하는 동시에 웹과 PC로도 서비스를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이 구축하는 모든 플랫폼에서 통합된 수익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대시보드와 관련해서는 모든 수익과 모든 경제 활동을 하나의 단일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죠. 충분한 싱크 소스가 있는지, 진단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크래시가 발생하면 플레이어 유지와 수익화 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바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 뭐에 먼저 집중할지가 중요하고 이것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 게임에 너무 과도한 화폐가 공급되고 있는지, 사용자들이 쓸만한 콘텐츠가 부족한지, 새로운 이벤트 론치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는지, 구매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화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든 현상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게임 내 경제 관리 도구들도 더 많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크로스 플랫폼 사용 권한 관리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구매 생태계가 계속 분열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체 백엔드를 운영해야만 합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시다면 바로 연동 가능하지만요. 만약 없으시다면 저희가 크로스 플랫폼 사용 권한 시스템을 제공해 드립니다. 휴대폰에서 뭔가를 구매한 다음에 컴퓨터로 갔다가 다시 휴대폰으로 돌아가도 동일한 아이템에 대한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백엔드를 유지 관리하는 부담 저희가 덜어드립니다. 모든 개발자가 아마 비슷한 거 진행하셔야 될 테니까요. 쓰시면 됩니다. 크로스 플랫폼 SKU 관리 기능도 추가됩니다. 제품 카탈로그 작업뿐만이 아니라 임의의 SKU 포인트와 가격 포인트를 설정을 하여서 게임 내 카탈로그 아이템과 1대 다수로 매핑할 수가 있습니다. CRM 시스템과 함께 활용하게 되면 적절한 컨텐츠를 적절한 플레이어에게 적절한 시점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이슨이 언급해드렸는데요. 동일한 스키마 시스템으로 플랫폼 전반에 걸쳐 작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가격 포인트나 할인을 실수로 잘못 입력을 해서 엄청 많이 사는데 수익이 안 오르는 경험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수로 데이터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보장을 할 수가 있고요. 라이브 실험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실험 및 릴리스 관리 기능을 통해서 컨텐츠를 안전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라이브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릴리스 일정이 훨씬 더 촉박해지고 컨텐츠 끊임없이 내놓아야 되는데 비즈니스 리스크가 증가를 합니다. 릴리스를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훨씬 더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새로운 라이브 컨텐츠 시스템으로 이것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컨텐츠 딜리버리 제품 위에 이 시스템이 올라가는데요. 이 클라우드 컨텐츠 딜리버리는 6년간 탁월한 안정성 입증했습니다. 유니티 리모트 컴피그의 원격 구성 기능을 통합을 하여서 더 나은 실험 및 세그멘테이션 도구, 더욱더 향상된 릴리스 관리, 환경 지원 제공할 예정입니다. 에디터에서 컨텐츠를 가지고 오고요. 이렇게 하면 완전히 격리된 컨텐츠 환경에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변경하는 사항이 제임스나 크리스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 다음에 QA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접근 제어를 설정을 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특정 서비스 계정이나 팀 내의 특정 구성원만이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배포창이나 CLI를 이용을 해서 프로덕션 환경으로 푸시를 시켜서 스테이징을 합니다. 실제 플레이어에게는 노출되지 않고 QA 팀에게만 공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션 직전에 최종적인 테스트를 수행한 후에 모든 스테이지를 라이브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두가 금요일 밤 9시에 사무실에 남아가지고 디플로이 버튼을 누르기를 기다리다가 뭔가 잘못돼서 지연돼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롤백할 수가 있습니다. CDN에 배포된 후에는 모든 것이 불변 상태가 되고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프로덕션 릴리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제는 훨씬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은 릴리스 관리와 자동화를 통해서 더 빠른 릴리스가 가능해집니다. 라이브 서비스를 운영하실 때에는 계속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플레이어를 타겟팅하고 세그먼트하고 적절한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이를 새로운 세분화 및 타겟팅 시스템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완전 개방형이기 때문에 애널리틱스 제공업체의 데이터가 어디에서 오는지 상관없이 모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정말 진가를 발휘하죠. 여러분들께서 작업하는 환경에, 그러니까 에디터에 더 많은 데이터를 드리고자 합니다. 크래시 데이터를 프로파일로 가져올 수가 있으시고요. 클라우드 프로파일링 같은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실제로 운영 환경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만 종의 모바일 기기가 있는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플랫폼 기능으로 격상을 시키고요. 유니티 자체의 기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모든 기능과 서비스가 정말 풍부하고 구조화된 컨텍스트 기반의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물론 활성화를 하시면은요. 이 모든 데이터는 다시 활용 가능합니다. 기본 제공의 대시보드나 데이터 엑스포트로 자체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와서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여러분의 허용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개방형 세그멘테이션 시스템이나 로우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타겟 목록, 식별자 매핑, 그리고 세그먼트 아이디와 같이 여러분만 아시고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 정보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데이터에 대해서 더 많은 통제력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께서 공유해 주신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 커뮤니티에 더 큰 가치를 환원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 후에 새로운 디바이스가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완전히 모험입니다. 특히 이렇게 파편화된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최소 사양 어떻게 할까? 이런 그 질문에 답하는 것 어렵습니다. 특정 기기 유형을 제외하면 수익 기회에 얼마나 놓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시고 싶을 텐데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공유를 해주신다면 말이죠. 그래서 벤치마킹 같은 작업을 통해서 기기별 지출, 유지율, 참여율을 지역별로 실제로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7일차 유지율이 좋은지 나쁜지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숫자는 알지만 이것이 시간과 노력을 들일 만한 일인지 아니면 3일차 유지율이나 180일차 유지율이 더 중요한지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제이슨에게 넘겨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로드맵에서 하이라이트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로드맵 세션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표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유나이트 되시고요. 유니티로 게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